안녕하세요, 세윤입니다. 오늘은 다정해서 호감 가는 사람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 드라마에서요, 대단히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친구를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는 밝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같아. 라는 대사가 대단히 유명해졌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원래 그 대사에 그 해당하는 그 이제 조연인, 그러니까 친구, 그러니까 주인공의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부각될 대목이 아니었는데, 그 한 줄에, 그 친구를 묘사하는 그 한 줄의 문장, 그 대사 때문에 대단히 이미지가 아주 좋은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배우가 럭키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이 다정하고 친절하고 밝고 이렇다는 거는 대단히 이제 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자들한테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닉네임으로 뭐 스윗 가이 이렇게 막 붙이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다정해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평소에 이제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작은 한마디의 친절, 배려, 뭐 다정한 멘트 이런 걸로 갑자기 이제 사람을 이제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제 심쿵하게 하거나 마음을 네 개로 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정하고 친절한 건 이제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후천적으로 이제 개발해내는 거, 자기 이미지 메이킹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무뚝뚝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혀 노력하지 않고 난 원래 성격이 그래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원래 난 천성적으로 무뚝뚝해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장점으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직장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다정한 사람, 친절한 사람, 그렇게 나의 이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기로 해요. 자, 다정한 사람은 첫 번째, 디테일에 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디테일에 강해지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관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방법이죠. 평소에 직장 동료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팀원에 대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인풋이 있어야 이제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거래처든 아니면 뭐 직장 동료든 아니면 친구든 간에 평소에 말했던 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거든요. 남한테 별로 이제 사람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네네 뭐 이렇게 건성건성 이쪽으로 말하는 거 이쪽으로 막 튕겨서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주의 깊게 들어 버릇하면은 건성건성 안 하니까 나중에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처 사람한테 또 그 다음에 만났을 때, 테니스 친다고 하셨죠? 뭐, 라든지, 뭐, 무슨 음악 어떤 거 좋아한다고 하셨죠? 뭐, 집이 일산이라고 그러셨죠? 뭐, 이런 거. 기본이죠. 그 다음,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다음에 어떤 화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이제, 말했던 걸 기억해내는 거 말고 또 다른 디테일은 뭔가 하면, 변화가 있으면, 이제 관찰하면 우리가 변화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서 표현해주는 거. 이제 회사 동료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근데 막 이렇게 예쁘게 자르고 왔는데 전혀 못 알아봐요. 그럼 김대리 어쩌고저쩌고 머리 자르고 왔는데 머리 자른 사람들은 되게 자기 머리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혀 못 알아보시면 저 사람은 나한테 워낙 관심이 없구나 라든지 머리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도 알아봐 주는 거, 상대는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요즘 다이어트 하나 봐? 왜 이렇게 살이 빠졌지? 라고 하면 내가 진짜 살 안 빠졌어도 기분 좋아하죠. 왜 그런 얘기들. 머리 잘라내? 염색했네? 머리색 바뀌었어요? 라든지, 못 보던 넥타이예요? 멋있어요? 라든지. 안경 끼는 사람한테 이제 안경테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제 안경 안 끼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안경 끼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안경테 바뀌었다. 이거 이제 금방 알아내거든요. 안경테 새로 샀어? 새로 맞췄어?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작은 거 알아보는 거고. 이제 하다못해 무슨 폰 케이스 같은 거 바꾸는 것도, 춘식이로 바꿨네? 이런 거 있잖아요. 폰 케이스 바꿨네. 이렇게 알아봐 주십시오. 알아봐 주는 거는 디테일이 이제 강한 사람, 다정하고 스윗한 사람들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칭찬에 유능해요. 다정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칭찬을 잘하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참 가성비 높은 그런 노력이에요. 똑같은 칭찬을 해도 몇 배 사람을 더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이 있고, 칭찬이 아니야,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안 하니만 못한 칭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후배 직원이 이제 리포트를 써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선배가. 근데 리포트를 잘 썼어요. 그러면, 역시 김대리답다. 건드릴 게 없네. 아주 잘 써서 점점 늘고 있네.
이렇게 칭찬을 한 선배가 있고, 어떤 선배는 알았어, 그렇게 진행해 라고 하는 그런 선배가 있죠. 그러면 뒤에 선배는 속으로만 이제 꽤 괜찮게 잘 썼네, 그냥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본인은 이제 그거 자체를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말로 꺼내서 표현하는 게 칭찬입니다. 그래서 유능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 이런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고객이 컴플레인하고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이 된 거예요. 고객 컴플레인이 심해졌어요. 근데 이제 김 대리가 그걸 아주 잘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한 선배는 도대체 그런 손님 언제까지 우리가 진을 빼야 되냐? 진짜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선배가 있어요. 이거 칭찬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런데 어떤 선배는 역시라고 넣어가지고 역시 김대리야. 뭐 어려운 케이스인데 정말 순발력, 판단력이 정말 뛰어나, 김대리는. 그럼 뭐예요? 순발력, 판단력이 뛰어나. 이건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혀 문제없이 고객에게 만족하게끔 해결됐네. 이건 뭐예요? 김대리가 한 성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성과를 이제 동시에 세트로 칭찬해 주는 거, 회사에서 리더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두 개 세트로 칭찬해 주면 대단히 이제 가성비가 높죠. 칭찬에 유능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결같은 거예요. 다정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죠. 누군가 이제 친절하게 잘 대해주다가 본인이 막 기분 나쁘면 막 태도가 돌변해서 시끄러워, 절로 가,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러면 10번 다정했다가 한 번 이렇게 성질 내잖아요. 그럼 그 10번 다정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또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막 감정 기복. 어느 회사는 이제 기복이가 있잖아요. 기복이 심하다 이래갖고 저 사람은 한결같이 친절해, 다정해. 그럼 이제 뭔가 이제 안정감,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끼고, 그게 이제 연쇄 반응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결같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상대가 요청할 때만 도와주세요. 이게 중요하죠. 난 이제 다정하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온갖 오지랖을 떨면서 참견하고 도와주고 그런다고 치자고요. 그럼 상대가 고마워할까요?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후배를 보면서 뭔데? 갖고 와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일머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 이러면 고마울까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고맙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대리가 이제 맨날 야근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퇴근을 하면서 김대리 요새 일 많고 고민이 많은가 보네.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특히 김 부장하고 이제 엮인 일 중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김 부장 전문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선배가.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사실요, 부장님이요, 이런 거를 요청하셨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후배가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도와주면 되는 거죠. 요청할 때, 상대가 원할 때 조언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선을 지키는 한 가지의 방법이죠. 아끼는 후배니까 막 굉장히 잔소리하고 싶으셔도 요청할 때를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요청하세요 라고 내가 사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다정한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이제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왠지 모르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선배님들이랑 이제 몇몇 회사 때 친했던 선배님들이랑 하는 이제 한 모임,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다 친하고 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이에요. 근데 주로 다 제 직속으로 다 직장 상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편한 선배가 있고 지금도 불편한 선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안부 전할 때 꼭 편한 선배한테만 카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편하니까. 만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습게 보여서 만만하다는 게 아니라 왜 이 선배는 그렇게 편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까. 근데 예전에 회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뭘 대충 좀 잘못해도 그냥 괜찮다고 진심으로 여겨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사람과 이제 같이 어떤 이제 떠올리거나 같이 있으면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갖고 가야 될 태도 그런 거죠. 뭔가 좀 잘못했어도 괜찮아 라고 해줄 수 있는 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그래야지 상대가 안정감이 있고 결국 이제 다정한 사람, 그런 이제 어떤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정에 소감 가는 사람 특징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탁 장착하셔서 좀 더 이제 주변에 좀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야말로 이제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